안녕하십니까. 구구 스튜디오의 구구입니다. 좋아요, 구독은 에너지입니다. 오피스텔을 셀프로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분이나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을 하시는 분도 다음에 설명할 내용을 체크하셔서 전세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오피스텔 전세 계약은 월세 계약과 달리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많아서 2편으로 나눠서 제작했습니다. 1편은 전세 보증금에 관한 내용이고요. 2편은 계약서 작성 요령입니다. 오피스텔 전세 계약은 오피스텔 월세 셀프 계약하기에서 설명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해당 오피스텔이 업무용 오피스텔인지 주거용 오피스텔인지 확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해당 오피스텔이 최초로 분양될 때부터 주거용으로 분양되었으면 대부분 주거용이나 업무용으로 분양된 건물은 업무용과 주거용으로 산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초 분양자가 어떠한 사정에 의해서 혹은 다음 매수자가 매매 과정에서 주거용으로 전환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업무용으로 등재된 오피스텔의 전세 계약이므로 이 점을 특히 고려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마찬가지지만 업무용 오피스텔이 전세일 경우에도 전세 금액이 크기 때문에 특히 주의하셔야 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역전세일 때 발생할 수 있는 깡통 전세이고요. 그 두 번째가 위탁관리업체에 의한 먹튀 전세입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깡통 전세, 먹튀 전세라고 표현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해당 오피스텔이 업무용인지 확인하시려면 해당 부동산이 표시되어 있는 포털 사이트에 보시면 목적물 오피스텔이 용도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공적으로 인정된 장부로 확인하시려면 건축물 대장을 발급받으시면 되는데요. 건축물 대장 발급 요령은 후반부에 별첨하여 설명해 놓았습니다. 처음으로 발급받는 분에게는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럼 다시 주안점으로 돌아가서 보증금에 관한 비밀금고를 열어보겠습니다. 깡통 전세는 보시는 표와 같이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분양 후 전월세로 전환할 경우, 건물이 통째로 경매될 경우, 잔금 시 동시에 매도인이 채권을 일으킬 경우가 있고요. 이러한 악질 임대인을 만나지 않는 것이 상책이긴 합니다만 대책은 세워야 되겠죠. 두 번째 먹튀 전세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위탁관리업체가 보증금을 가지고 튀는 경우입니다. 분양 후에 전 월세로 전환되는 첫 번째 유형의 경우 한 동의 건물, 특히 30호실이나 40호실 정도 되는 오피스텔 통건물의 건축주가 분양하고 남은 호수를 월세와 전세 등으로 전환 임대할 때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건물의 오피스텔 건축주는 대체적으로 땅을 매입하여서 건물을 건축하고 투자 가치를 재창출하여 또 다른 오피스텔을 건축 분양하여야지만 보다 나은 수익 구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분양을 끝마쳐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양이 안 된 잔여 물량들은 원래 분양가보다도 할인하여서 분양하기도 하고 또 그것이 잘 안 될 경우에는 반전세나
월세를 놓게 됩니다. 새로운 사업을 하려면 현금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요. 분양된 호수들은 개별 등기하여 문제가 없으나 건축주가 끌어안고 있는 미분양된 호수들은, 그러니까 나머지 전세를 놓은 호실들에는 공동담보가 설정되어 있을 겁니다. 이 공동담보 설정된 호수들을 전세에 놓기 위해서 오피스텔 건축주나 부동산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피스텔 분양가가, 즉 매매가가 1호수당 3억인데 10개이면 30억이죠. 10개 호실에 대해서 담보가 공동으로 걸려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일이 없고 오히려 안전하다고 설명합니다.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설명을 하게 돼도 대체로 전세 입주 예정자들은 전세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를 수용하게 됩니다. 10개 호수에 24억이 대출되어 있다면 이건 역시 깡통 전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별 호수라면 대출 비율이 80%에 이르니까요. 더군다나 자녀 물량을 할인하여 분양하는 것이다 보니 실매매가는 더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건물 전체가 경매에 들어가는 경우인데요. 건물 전체를 매입하는 매수인이 공시를 인도받는 조건으로 주변 시세보다 싸게 매수하여 일반 전세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일시적으로 임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세금을 챙기고 자빠지는 경우입니다. 최초 건축주가 자금 압박을 견디기 힘들 때 마이너스 가격으로 건물 자체를 땡처리하는 겁니다. 전체 전세 금액의 총액이 세금을 포함한 건물 가격의 매입보다 높을 경우 전문 매수인들이 이를 매입합니다. 오피스텔 사냥꾼들이죠. 세 번째 유형이 임대인이 전세 잔금을 받는 날 목적물에 채권을 발생시키는 경우인데요. 업무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전세권 등기를 하기 때문에 등기 과정에서 크로스 체크가 되지만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하기 때문에 체크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계약서를 쓴 당일 전입과 확정일자를 예를 들어 오후 2시에 하게 되면 다음날 0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대인이 의도적으로 같은 날 채권을 일으키게 되면 근저당이 1순위가 되고 전세는 2순위가 됩니다. 제도적 허점을 이용하는 것인데요. 이것 또한 깡통 전세나 다름없습니다. 이제 위탁관리업체의 먹튀 전세인데요. 오피스텔은 물론이고 오피스텔의 또 다른 변형 오피스텔인 레지던트 어쩌저쩌고 하는 임대 건물들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오피스텔 투자자들은 월 수입을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매입합니다. 업무용 오피스텔과 일부 주거용 오피스텔도 1가구 2주택이라는 족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투자처이기도 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만약 A라는 사람이 세금을 포함하여 1억 원의 오피스텔을 매입하였다고 쳐요. 그런데 내 돈 1억이 들어갔는데 8천에 전세를 놓는 경우는 없겠죠. 오피스텔이라고 하는 이 특정한 물건은 특별한 지역이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아파트와는 다르게 오피스텔은 그 자산 가치가 상승하기 어려운 물건입니다. 오피스텔은 토지나 전원주택보다는 상대적으로 유동성은 좋으나 상승기에 아파트처럼 차익 실현이 용이하지 않은 상품입니다. 세금 관련
취득세 등 비용이 매입가 대비 4.6%에 이르지만 대출이 다른 부동산에 비하여 용이하므로 월 수익이 좋은 상품입니다. 신축 오피스텔의 경우 등기 시기에 맞추어 많은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다 보니 분양자들 입장에서는 공시 시기를 조금이라도 줄일 요량으로 위탁업체에게 임대 위임을 하게 됩니다. 전세자 입장에서도 전세 물건을 구하기 어렵기도 하지만 물건에 대한 위임장도 확인하고 그 건물 자체 내에서도 여러 호수가 위탁관리가 이루어지는 걸 알 수 있게 되면서 큰 장애로 여기지 않게 되는 거죠. 문제는 분양자가 위탁업체에게 월세로 위임하였지만 위임 일체를 위임하였기 때문에 위탁업체에서는 그 위임장 등으로 세입자를 안심시킨 후에 전세 보증금 등을 위탁업체 계좌로 입금시키도록 유도함으로써 발생합니다. 그 위탁업체는 또 다른 지역에 오피스텔을 건축하기 위해서 현금 조달의 일환으로 이러한 편법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경우에 그 지역의 공인중개업소도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이에 동조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결국 피해는 전세 세입자에게 돌아갑니다. 세입자에게도 실소유자에게 직접 입금시키지 않은 실책이 있기 때문에 가와 실을 다툼에 있어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업무용 월세 계약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업무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전입신고가 안 되므로 전세권 설정을 하게 되는데요. 채권인 월세와 다르게 물건인 전세권 설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전세권 설정 순위가 2순위로 잡혀 있다면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고에 대비해서 우리는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찾아가는 것인데요. 그러므로 지금까지 설명드렸듯이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도 이러한 위험을 완전히 회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체적인 확인 과정과 꼭 필요한 특약사항들을 계약서에 기재함으로써 이러한 체계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서 쓰는 요령을 제2편에서 다루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이제 다음과 같이 건축물 대장 발급받는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민원24시라고 하는 정부 사이트에 들어가서요. 간편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건축물 대장 발급에서 발급을 누릅니다. 뒤돌아가면 열람보다는 발급이 보기 편하게 나오니까 발급을 클릭하는 것이 좋습니다. 창에 넘어가서 이런 화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건축물 소재지를 주소를 입력합니다. 목적물의 주소를 입력하는 것은 입력창이 왼쪽 상단에 별도로 그리고 건물 번호는 안 누르셔도 되고요. 대장 구분에서 오피스텔은 집합 건물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합을 누릅니다. 그리고 대장 종류에서는 총괄, 표제부, 전여부 중 내가 들어갈 호수에만 건축물 대장이 필요하니 전여부를 누릅니다. 그리고 나서 화면이 바뀌었을 때 건물 명칭과 호명칭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그만하지 마시고 계속 건물 명칭과 호명칭을 클릭합니다.
호명칭은 내가 입주하고자 하는 호수를 클릭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후 검색 여부를 물었을 때 좌측 상단에서 본인 출력을 클릭합니다. 이제 민원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건축물 대장이 발급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문서 출력을 클릭하시게 되면 건축물 대장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오피스텔 전세 보증금 뽀개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